어쩌다가 시부모님이 사돈이랑 여행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제 경험이 생각나서 글을 적어봅니다. 전 결혼 12년 차 9살 딸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는 좀 공주과입니다. 야리야리한 공주과는 아니고 모험, 여행 다 좋아하는데 집안일은 안 하고 못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집에 일하는 이모들이 항상 있었고 엄마가 음식도 잘 못하시고요. 임신 때도 남들은 친정엄마가 해준 뭐가 먹고 싶다고 하던데 난 신랑이 해주는 집밥이 당겼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아빠가 원래도 다정다감하셨는데 은퇴 후 주방에 재미를 붙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엄마 팔자가 부럽네요. 그리고 우리 시가는 경상도입니다. 결혼할 때 증조 할머니가 결혼은 다 여자 쪽에 맞추라고 하시고 시부모님도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신부 쪽에 맞추는 게 맞다고 하셔서 서울에서 해피웨딩을 하게 되었죠. 시집살이도 없고 뭐 요구하는 것도 없고 양가가 노터치였어요. 근데 전염병 전 2017년부터 갑자기 시부모님이 사돈과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1년 정도를 어찌저찌 미루었어요. 우리 엄마가 누가 와도 주방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분이라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시기도 하고 그거 외엔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여쭤보니 5일에서 7일 정도 원하시길래 제주 4박 5일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린 첫날만 같이 하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 세 식구 여행하고 먼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여행 준비 때부터 시어머니가 쌀, 김치부터 웬만한 농수산물을 다 가지고 갈 기세여서 그러지 마시라고 친정에서 돈을 다 주셔서 호텔을 예약했고 호텔에서 조식 나오고 중식, 저녁을 사 먹자고 말씀드렸음에도 호텔은 밥 못 해먹어서 싫다고 바베큐도 해먹고 같이 자고 하게 방만 두세 개 있는 펜션으로 하자고 하셨죠. 친정 엄마는 싫어하셨지만 여행 경비는 시부모님 것까지 저에게 100% 주시고 설거지는 하겠다는 큰 마음가짐을 안고 출발하셨어요. 첫날은 오후 늦게 도착을 해서 근처 한 바퀴 돌고 식당에 가서 술도 한잔 하셨습니다. 서로들 기분 좋게 과음하셨죠. 근데 친정 엄마는 숙취가 없는 체질이라 제일 쌩쌩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산책하고 오니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쌀 씻는 중에 다들 일어나고 저도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다들 근처에서 해장국이나 먹자고 해서 다 나갔어요. 여기서 시어머니 1, 2차 빡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1차는 우리 엄마가 일찍 일어났는데 밥도 안 해놓고 며느리는 늦잠 자고 2차는 쌀 씻고 있는데 언제 먹느냐며 시아버지가 타박 좀 했는데 사돈 앞에서 민망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저녁 먹는데 제주에 왔으니 식당에서 갈치 먹자는 엄마 말에 갈치 비싸니 시장 가서 갈치 사다가 펜션에서 구워 먹자는 시어머니 말에 작은 티격태격이 있었지만 펜션에서 결국 굽게 되었죠. 그날 펜션 사장님이 바베큐장 이용이 아니면 고기 생선은 펜션에서 구운 냄새 안 빠진다고 해서 바베큐장 이용하는데 1인 15,000원씩이라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먹고도 굽고 치우고 반찬도 없이 먹으면서도 갈치도 우리 아빠가 구웠답니다. 더구나 시어머니가 취하셔서 엄마랑 저랑 아빠랑 치웠습니다. 그날도 술 한잔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냥 사 먹지 말고 혼자 애 키운다고 우리 아빠가 그러지 마시라고 나이 들어선 아침에 사과도 좋다고 사과랑 당근을 토끼 모양으로 꾸며서 내오셨어요. 과일 데코가 아빠의 취미이기도 하고 아빠는 기본 좋아라 하고 과일로 애교 부리신 건데 시어머니는 누구 놀리느냐고 생각하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밥 때문에 자잘한 사건이 몇 개 있었으나 그냥 넘기다가 4일째 마지막 저녁에 시어머니가 폭발하셨습니다. 누구 하나 밥도 안 하고 처먹지도 않는다고. 근데 엄마도 폭발한 거죠. 우리 나이에 여행 와서 누가 밥 해먹느냐고. 우리가 20대 쌍쌍이 여행 온 것도 아니고 술도 자기 주량껏 적당히 먹어야지. 그 다음날 숙취에 쩔어서 일어나지도 못해. 여행도 힘들다고 해 밥만 안 했지 고기고 생선이고 다 굽고 치웠다고. 어찌저찌 그 여행은 끝났는데 엄마는 학을 뗐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때 여행이 즐거웠다고 또 추진하라고 하시네요. 이게 무슨 소리죠? 이제 양가 여행은 절대 없습니다. 또다시 시어머니는 왜 굳이 사돈과 여행 가고 싶어 하실까요? 시어머니께 얘기를 했죠. 시어머니 여행 때 밥하느라 힘들어서 못 간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 재미로 가는 건데 라며 하네요. 말이 안 통하는 분이시네요. 중간에서 다시는 여행 추진 안 하려고요. 여러분들은 여행 가면 요리 직접 하시나요? 저희가 예민한 건가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사돈댁 안 모시고는 쓰니 부부가 시부모만 모시고 여행한 일이 절대 없으리라는 걸 아는 거죠. 돈도 안 드니 더 고마운 거고요. 친구라도 시모 같은 유행해본가는 여행 절대 안 합니다. 남편에게 정리하라고 말하세요.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이혼을 생각하면서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범한 일상이 없는 저와 내 새끼가 너무 불쌍해서 남편에게 이번엔 진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 낳고 단 한 번도 집 앞 공원 산책하자 권유한 적이 없고 제가 우겨서 나가도 10분 만에 발 아프다 짜증내며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다 같이 나간 것도 공원 바로 앞에 사는 3년간 3번이 안 될 거예요. 남편은 아이가 놀이터에 가자는 부탁에 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청소해야 해, 피곤해. 나중에 이런 이유로 아기는 늘 저랑만 놀이터에 가요. 키즈 카페도 저랑은 많이 가는데 남편은 제가 남편을 어르고 달래서 애가 5살이 되도록 2번 간 게 끝입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도 딱 한 번인가 봤어요. 이유는 빨래를 개야 하고 청소를 해야 해서요. 저는 거의 매일 읽어줍니다. 그리고 애가 글을 못 읽는데 책을 읽어주는 게 무슨 소용이냐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재우는 건 한 번도 하지 않았네요. 본인 시간이 아까워서 본인 핸드폰도 해야 하고 게임도 해야 하고 영화 예능 봐야 하니까 아기한테 침대에 가서 누워서 자라고 말만 하거나 침대에서 둘이 핸드폰 보다가 새벽에 잠들거나 합니다. 외식 안 한 지는 너무 오래됐어요. 아기가 장난치고 떠들고 그러니까 그게 싫고 민폐라고 집에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요. 여행은 기억도 없네요. 남들이 가는 여행에 숟가락 얹어서 따라가기만 한 것 같은데 이것도 1년 이상은 됐고 셋이만 간 여행은 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수영장도 싫대요. 사람이 많아서 물이 싫어서 물에도 절대 안 들어갑니다. 아기는 물을 좋아하는데 본인이 싫으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풀빌라 이런 거 예약해야 합니다. 편의점도 안 데리고 가요. 담배도 펴야 하고 편하게 갔다 와야 하는데 아이는 이것저것 사달라 하고 실랑이를 해야 하잖아요. 절대 안 데리고 갑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사와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매일 데리고 가서 사탕 하나라도 고르게 하고 사 먹이는 편입니다. 남편은 아기랑 같이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본인 몸부터 씻습니다. 볼일을 보고 씻고 하는 거 시간 재보니까 1시간이 넘더라고요. 이게 365일 매일입니다. 그 1시간 동안 애는 방치가 돼요. 제가 퇴근이 늦으면 1시간 내내 유튜브 보면서 그냥 있더라고요. 애는 손도 안 씻기고 머리도 안 풀어주고 세수도 양치도 안 하고 그냥 재웁니다. 아빠랑 같이 씻고 싶다고 해도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본인 혼자 룰루랄라 씻어야 하는데 귀찮게 하니까요. 아기가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제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제가 등하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진 남편이 차로 어린이집 출퇴근을 같이 했었어요. 지금은 아이가 좋아하는 킥보드 태워서 유치원 차량을 태워 보냅니다. 그게 아이의 등원길의 즐거움이라 최대한 맞추고자 노력을 하죠. 하지만 남편은 절대 안 태워줍니다. 이유는 안 탄다 그럼 본인이 들고 가야 하니 귀찮다고요. 유치원 가기 전까진 킥보드 탈 줄 몰랐을 정도입니다. 요새는 유치원에 갔다 오면 가게 들러서 좋아하는 먹을 거 한두 개 사주고 놀이터 가서 뛰어놀고 집에 와선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핸드폰도 보고 책도 읽어요. 저랑 같이 목욕도 하고요. 시간이 많으면 멍멍이랑 같이 공원으로 1시간씩 산책하러 가고 2주에 한 번은 키즈 카페에 가자고 해서 데려갑니다. 그 외에도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주말에 갑니다. 이게 평범한 거 아닌가요? 저 6시 퇴근이고 아기도 방과후하고 태권도까지 갔다가 와서 하루가 짧지만 하루하루 아이에게 온 힘을 다하고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아빠와 함께 공원에서 공놀이하는 아이들, 아빠와 산책하는 아이들 너무 많이 마주치니까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6시 50분이면 집에 오는데 어제는 전화를 해보니 자전거를 타고 온다며 동료랑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아기는 아빠랑 벚꽃 한 번을 본 적이 없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봄 되자마자 자기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조만간 낚시를 간다고 2박 3일을 집을 또 비우겠죠. 제 남편이 보통의 남편인가요? 남편은 청소, 설거지, 빨래 매일 해요. 시키는 거 다 해요. 궁시렁거리면서요. 제가 다 예약해놓고 준비시켜 놓으면 놀러도 가요. 애랑 조잘조잘 말도 잘해요. 애가 좋아하는 치킨 시키면 본인 좋아하는 메뉴 하나 더 시켜서는 살도 잘 발라줘요. 애 목욕도 거의 밤 10시이긴 하지만 물 받아두고 장난감도 사서 넣어주고 비누칠, 머리 감기, 말리기 다 해줘요. 둘이 여행도 가요. 1년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애 데리고 시댁에 가서 하루 이틀씩 자고 옵니다. 내 남편이 하는 것만 적으면 좋은 아빠 같아요. 그렇죠? 시키면 다 해요. 근데 안 시키면 절대 안 하고 항상 본인이 우선이에요. 저 임신했을 때 먹고 싶다 했던 거 집에 가는 길에 사러 같이 가자고 100m만 걸어가면 되는 일도 나중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던 사람이에요. 결국 길거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며 다 사주고 집에 와서 과일 닦아서 제 입에 넣어주기까지 했어요. 아무 말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사다 주더라고요. 이게 좋은 남편인가요, 진짜? 술은 또 진짜 많이 마셔요. 365일 집에서 혼자 마셔요. 밖에서 마시고 사고 안 치면 좋은 남편인가요? 애가 아파도 내가 아파도 운전 절대 못하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맞나요? 남들은 저처럼 사나요? 제가 아기한테 해주는 것들이 과분한 일인가요? 애 산책도 안 하고 놀이터에 데려가지도 않으면서 본인 산악 자전거는 꼬박꼬박 타러 나가는 꼴이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럴 거면 나가서 살아라. 비번 바꿀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집 비번 바꿨다고 길길이 날뛰고 내 명의로 된 집에 네가 뭔데 들어오라 말하느냐, 네가 애랑 둘이 나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 다 보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짐 챙겨서 당장 나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제 진짜 이혼하자. 널 데리고 살려던 내가 바보 같고 어리석었어. 혼자 살아라. 이혼은 내가 원할 때 할 거야. 이 집은 내가 대출 승계할 테니 네가 나가라. 애는 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벌금을 내더라도 죽을 때까지 애 안 보여줄 거야 라고 질러놓은 상태입니다. 카드키 내놓으라고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는 오늘 아무 일 없다는 듯 밤 9시가 다 돼서 들어와서 아기랑 별일 없다는 듯 조잘조잘 대화를 하길래 그 꼴도 보기 싫어 애기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재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두서없이 글을 적었는데 저 이혼 진행할 거예요. 제가 다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소득세 신고 이후에 대출 승계만 가능한 거 확인되면 바로 미련 없이 버릴 겁니다. 한없이 밝고 명랑한 내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둘이 살아갈 미래가 무섭고 두렵지만 해보려고요. 저희를 위해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추가. 댓글들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이혼하려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시아버지는 남편과 똑같고요. 시어머니는 계모인데 맨날 무시당하고 살아서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원래 성격도 이상해요. 반대로 저희 집안은 화목하고 저는 공주처럼 자랐습니다. 결혼하고 초반까진 시댁에서 너무 잘해주고 남편도 잘해줘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좋은 사돈 만났다고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니 저도 시어머니 당한 것처럼 똑같이 남편과 이 가족에게 시달리다 보니 애기 출산 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병이랑 병은 다 얻었습니다. 플러스로 시어머니 감정 쓰레기통 노릇까지 했어요. 아직도 아픈 건 심해서 수면제를 먹어야만 잘 수 있고 약을 먹어야지만 생활 가능한 수준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너무 최악이니까 저런 남편이에도 기대고 싶었나봐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묵묵히 옆에 있어줬으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한테 또 지적질에 무시해 잔소리를 퍼부으면 역시는 역시야 이건 안 돼 이혼해야 해 이런 생각의 반복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30년을 버텼네요. 제 미래가 시어머니께 뻔한데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하게 맘먹고 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더 강하고 독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댓글. 눈앞에 보이면서 기대감 갖게 하는 것도 고문입니다. 저도 아이 어릴 때 쓴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했어요. 애는 아빠랑 놀고 싶은데 아빠는 무관심, 무반응, 낚시를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쫓아냈습니다. 아이 눈에 보이지 말라고. 아빠라는 존재가 없어진 게 아이 정신건강에 더 좋겠다고요. 시부한테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가족들 무시하는 게 당연한 인간한테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변할 거라고 진짜 많이 참고 있었지만 쓰레기는 분리수거도 안 돼서 시가에 버렸어요. 처음부터 없던 게 아니라 있어도 쓸모없었던 아빠 자리. 아이도 적응을 잘했고요. 별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징글징글한 혹덩어리 떼어내고 아이와 가뿐하게 살아내세요. 세 번째 사연. 이혼 정말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너무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이제 결혼한 지 3년 된 사람입니다. 남편과는 5년을 연애 결혼을 했고 연애 당시에도 제가 뭘 사면 비싼데 왜 제값 주고 샀느냐 세일할 때 사지 라며 저를 몰아세웠고 저는 당시 돈을 벌면 저축 안 하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알뜰한 남자친구에게 본받을 점이 많다 생각되어 제 소비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맨날 싼 곳만 가려고 해서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곳에 가서 먼저 계산하고 먹을 정도로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7천을 벌면 6천을 저금할 정도로 심하게 아끼는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도 한 달에 5만원 썼다고 자랑하는 정도였으니까요. 휴대전화료 제외고요. 연애 땐 시댁에서 살았고 점심 싸다니고 회사는 버스 타면 세정거장으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땐 제가 교환학생으로 3개월 나가 있어서 데이트 비용 안 들었습니다. 그니까 그때는 친구도 안 만났던 거죠. 많이 노력했어요. 이해하려고요.
그리고 저도 점차 그 사람을 따라 변하기 시작을 했네요. 한 달에 카드값만 120이 넘던 저도 점차 아끼기 시작했고 통장에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예전엔 인터넷에서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안 입고 포장도 안 뜯은 화장품이 많았는데 이젠 저도 옷을 살 때 5만 원이 넘으면 벌벌 떨거든요. 결혼도 반반 결혼이고 이것도 남편이 경품 응모해서 당첨돼 웨딩 촬영을 30만 원에 하고 등등 겁나 아꼈네요. 드레스도 중고로 사서 입었고요. 다시 팔아 드레스에 돈 한 푼 안 썼네요. 아무튼 결혼식을 잘 끝내고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는데 좋은 호텔에 하루도 못 자고 다 에어비앤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적이 없네요. 네덜란드에서는 감자튀김, 이탈리아에선 파니니 등 길거리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돈 좀 쓰려고 하면 얼굴이 그때부터 굳어요. 그럼 저는 그 얼굴 보면 그냥 불편해서 돈을 주고 뭘 사거나 해도 기분이 안 나요. 이런 게 반복이 돼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질 않아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다 좋은 추억이 될 거고요. 집은 서울에 매매로 얻었습니다. 남편 돈 반가 저희 부모님께서 2억을 주셔서 그 당시엔 4억짜리였는데 지금은 2억가량이 올랐네요. 저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공부가 더 하고 싶어 남편과 상의 끝에 대학원을 갔고 올해 졸업 예정이에요. 작년에 그동안 모은 돈, 대출받은 돈, 시댁에게 빌려서 정말 탈탈 털어 통장에 300을 남겨두고 무리해서 개발지역 집을 샀고 현재 월세 150을 받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집이 두 채이고 물론 빚이 반이 넘지만요. 남편도 돈 잘 벌고 저는 학생이지만 부업으로 논문 수정과 가외도 하고 있어 많지는 않지만 제 용돈벌이는 하고요. 문제는 돈이 있고 재산이 불어가는데 제 남편은 더욱더 돈돈돈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 못 낳겠다고도 하고요. 얼마 전 친구한테 어린이집 한 달에 낼 돈을 뜯더니 심하게 애가 꼭 있어야 하냐고 하네요. 저는 당장 졸업하고 애 갖고 싶은데 말이에요. 졸업하고 베트남으로 휴가 가자고 하니 혼자 다녀오라고 합니다. 너 직장 잡기 전까진 아무 데도 못 간다고요. 이해하고 제가 휴가 가자고 한 말은 졸업하고 제가 취업이 되면 가자는 거인데 매일 뭐만 하자고 하면 너 직장 잡고 란 말을 입에 달아요. 우리 매트리스 좀 바꾸자. 너무 푹신거려.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응 너 직장 잡고 이런 식이에요. 매사에. 그 대신 캠핑 가자고 하네요. 캠핑 가는 건 숙박비도 안 들고 싸니까 가 이유랍니다. 정말 숨이 막힙니다. 그동안 잘 참다가 그냥 터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각방을 쓰려고요. 맨날 돈덩거리는데 불편합니다 정말. 친구 중 차를 산 친구가 있습니다. 그거 할부래 다 빚이지. 이자율이 얼만데 그걸 사냐 허세질한다 이러고 누가 뭘 사거나 여행을 가면 돈이 어디 있어서 가냐면서 비꼽니다. 저희 남편이 컴퓨터 쪽으로 일하는데 회사에서 사양이 낮아 더는 쓰지 않는 혹은 업그레이드해 그전 부품을 폐기해야 하는 것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손본 다음 중고나라 같은 데다 팔아서 2만원, 15,000원 이렇게 거래를 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범죄 아니냐고 우리가 거지냐? 왜 이런 걸 집으로 가져오느냐고 하면 다 버리는 건데 아까워서 그렇대요. 정말 숨막히고 짜증나 미치겠는데 창피해서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물론 제가 현재 수입이 많이 없지만 제가 공부하는 쪽이 워낙 시장이 작은지라 졸업하면 바로 직장 잡을 수 있는 걸 알아서 회사까지 그만두고 공부 중이거든요. 지금은 냉전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요.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많이 준 친구가 이번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아주 예쁘고 축하해주고 싶어 옷가지랑 먹을 거랑 바리바리 사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 썼어? 왜 이렇게 많이 샀어? 해서 고마운 사람이라 조금이라도 그 고마움을 갖고 싶어서 하는 거라니까 쓸데없는 짓 한대요. 사촌 동생이 놀러와서 피자 먹으러 갔는데 동생 화장실 간 사이에 우리가 왜 계산을 하느냐면서 걔도 성인인데 반반 나눠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근데 친구들 모임에선 티 하나도 안 내요. 무턱대고 내가 쏜다 이러진 않지만 모임에서 좋은 레스토랑을 가면 그냥 이런 데 많이 오는 척 좋은 음식 많이 먹는 척 하고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꽤 성공하고 잘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술 담배 안 하고요. 그래서 생활비 35만원 받아 장보고 공부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공상을 떠는지 모르겠네요. 죽어서 싸갈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돈의 노예가 돼서 공상맞게 사느냐고 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렇대요. 진짜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요. 저녁 먹으려고요. 저녁 먹고 씻고 TV 보다가 자요. 이게 일상입니다. 근데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벚꽃 보러 가자면 가요. 왜냐?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 대신 점심을 집에서 먹고 나가서 저녁 먹기 전에 집에 와요. 올해 영화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기다리면 다 인터넷으로 나오는데 왜 비싼 돈 주고 거기 가서 보냐면서요. 제가 너무 한 건가요? 이참에 댓글 남편 보여줘야겠습니다. 너무 안 좋은 것만 쓰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으니 공평하게 좋은 것도 쓰자면 저한테 잘해줘요. 돈 관련 아니면요. 집안일도 잘하고요. 시댁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서 한 번도 고장날 일이 없었습니다. 여자 문제 술, 담배 안 해요. 그래서 가끔 맥주 같이 하고 싶지만 그냥 저 혼자 마셔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저 또한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에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노이레즈를 넘어서 인생의 스트레스가 너무 크네요. 추가. 일단 댓글들 다 읽어보았고 진심 어린 걱정, 조언 감사드려요. 남편과 어젯밤에 대화를 나눴고 글을 보여줬습니다. 댓글들을 보는데 그냥 저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펑펑 울었네요.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자기가 고친다고 계속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이젠 제가 너무 지친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싸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한겨울에 17도로 맞춰나 추워 죽겠다고 제발 궁상 좀 떨지 말라고 싸우고 제 친구 부부가 먼 곳에서 놀러와서 음식 대접을 하러 나갔는데 계속 표정이 굳어있어서 제가 굉장히 난처했던 적이 있어서 그 일로 싸우는 등등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계속 기회를 주면 노력하겠다 하네요. 저는 이젠 기대조차도 안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아끼는 거라고 하길래 내가 현재 행복하지 않은데 미래가 어디 있느냐. 미래라 할지라도 내가 이미 떠나고 없는 미래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속상하고 억장이 무너져 계속 울었더니 눈이 퉁퉁 부었네요. 부부 상담 한번 받아보자는 말에 돈이 들어 싫지만 내가 원하면 가겠다고 하네요. 또 가서 오만상 구기고 있을 거 알아서 됐다고 했고요. 당신 그거 아니냐고, 당신은 한 번도 나한테 어디로 다음에 휴가 가자 이런 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남편이 하는 말, 휴가 갈 형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느 정도가 돼야 휴가를 갈 수 있냐고 묻자 빚이 없어야 한다네요. 그런 논리라면 전국에 대출받은 사람들 모두 휴가 갈 능력도 안 되는데 가는 거냐고 물으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그냥 두 번째 집 팔고 빚을 갚자. 그럼 우리도 빚 없는 게 되지 않느냐 하니 그건 또 싫대요. 큰 부자는 못 될 인물이네요. 진짜 부자들은 은행 빚을 잘 활용해서 더 큰 부자가 되는데 제 남편은 그릇이 작아도 너무 작아요. 큰 그림을 못 보고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허우적대니 참 안타까웠네요. 창피해서 아무 말 못했었는데 그냥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혼 변호사 알아보려고요. 계속 기회를 달라고 변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싸우기 며칠 전에 다음 주에 저희 결혼기념일이라서 어디서 밥 먹을지 물어봤는데 쌀국수를 먹자네요. 그것도 간만에 외식이고 특별한 날인데 저는 이 남자에게 7,000원짜리 소짜 쌀국수밖에 안 되는 여자였습니다. 콩깍지가 벗겨졌는지 사랑하는 감정이 사라졌어요. 그냥 저는 누구와 엮이지도 않고 제 인생 자유롭게 살래요. 워낙 인꼬부부란 소문이 많이 났던 저희 짝이 이혼하면 주변에 적잖이 충격을 줄 것 같지만 남의 눈 신경 쓰다가 제가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씀씀이 해프지 않습니다. 명품보단 여행을 좋아해서 20대에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논문 수정이랑 가외를 해서 용돈벌이는 한다고 썼는데 몇몇 댓글은 제가 남편 등골 뽑아먹는 줄 아시더라고요. 글 좀 잘 읽으시지. 많이는 아니지만 한 달에 180에서 240 정도 받고요. 생활비도 35만원으론 턱없이 부족해 제가 거의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이라 시간이 여유로워 점심 도시락과 저녁은 항상 국메뉴 다르게 겹치지 않게 한식, 중식, 양식 돌려가며 준비했었고요. 시댁분들도 자주 불러서 저녁 대접도 해드렸어요. 제가 봐도 3년 동안 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남편한테 얼매이며 자존심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이제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돈돈돈 그 소리 저의 영혼을 갉아먹는 기분이라서요. 응원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전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 생각 단단히 하소. 마누라 없어지면 집 한 채 떼줘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